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네요. 김문수 후보라기보다 지금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예. 하는데, 네. 이게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 한덕수하고 별 지금 상황에서 차이도 안 나고 거꾸로 역전된 경우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상대적으로 표가 겹치기 때문에 단일화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네. 이거를 왜 국힘에서 저렇게 강제 단일화니 헛소리를 할까? 네. 그래서 그 이면에 깔린 것이 뭘까?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스피드하게 한번 가운데에 가주시죠. 보면 네. 결국에 이제 여러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 김문수 후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권성동이 뭐라 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네. 전에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시장은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차이지, 강화문 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즉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얘기했다 해서 김문수를 지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지금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준석하고 한동훈은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비난했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를. 네. 그래서 이준석은 보수의 악성 중앙이 헛소리를 했고,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쫓겨난 셈인데, 지가 나가긴 했지만은. 그래서 부정선거 경선 어쩌고 얘기를 하면 엄발하겠다, 이런 네.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세 사람 일치를 해요. 네. 한동훈, 한덕수, 권성동. 네.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 동조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동조하면은 보수의 미래가 없다. 한동훈 그렇게 얘기하고, 한덕수는 네. 부정선거 의혹 동의 안 한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는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가 선언하니까 와 했다는 거죠. 환호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후보로 당선된 거는 단일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거를 조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국힘의 당원들이 열렬히 환호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권성동하고 이른바 쌍권이 이거를 억지로 지네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연코 말하건대, 이거는 조중동을 비롯해서 내각제를 추진했던 자들이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강하게 한 김문수 후보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해 말하면 이게 단일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거꾸로 말하는 것이고, 그건 크게 보면 정치 개혁을 기득권층이 방해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장 보시죠. 결국 국힘의 대선 경선 결과가 뭐냐? 부정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힘의 이른바 지도부라고 하는 쌍권 이런 자들이, 거기에는 요즘에 윤희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정선거 부정에 대한 분노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철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힘이 이겨도 부정선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 반문에 대해서 김문수 답은
아니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면은 이거는 반드시 문제 삼아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 경우에 뭐 내가 재검표를 해봤더니 해가지고서 이걸 비아냥거린 상황이었죠 원래.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빠 찬스 위에 쌍권 찬스. 네, 저는 이게 뭐 아빠 찬스 논의가 많이 됐는데 요즘 새로운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쌍권 찬스다. 네. 이 권성동 권영세가 결국은 무소속으로 있는 무소속의 한덕수를 이렇게 무임승차하게 만든 게 아니냐. 이게 네. 결국에는 쌍권 찬스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한덕수에 그렇게 집착할까? 결국에는 정치판 물갈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데 가운데 보시죠. 네. 아, 후보는 난데 사진은 왜 한덕수하고 찍냐? 지금 당선이 됐는데도 그 임명장도 안 주면서 한덕수하고 지금 뭐 이거 후보와 관련된 사진도 찍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덕수 출마시키려 해서 거기 사무국에 국힘의 사무국에서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럴까? 한번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월 24일의 그 기사입니다. 1월 23일. 네. 오른쪽에 네. 거기 보면 이재명하고 해서 아니 그 김문수가 딱 거기 보면 46.4로 5%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난데없이 김문수를 부정하냐? 그러면 이거는 1월 23일일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요 재판 뭐 사법 이걸로 해가지고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기 4월 24일을 보시죠. 네. 거기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 뭐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안철수 쭉 해가 한덕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해봐야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요. 한덕수 38, 김문수 35. 그런데 유의할 거는 이준석 쪽에 김문수로 갈 경우에는 이준석으로 한 1% 정도 더 할 뿐이지 사실 이거 표가 없는 겁니다. 이게 표차가. 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뭐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이 김문수 후보가 내가 볼 때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야권 이 구역 지금 여권 그러니까 광화문 세력이라든지 뭐 이걸 다 통합하는 이 틀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발언을.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 얘기를 볼 게 아니고 그 속내를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거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는 별무 효과다. 거기 딱 표가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동아일보 일면 기사예요. 네. 거기 보면은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해봐야 1.7%까지 이게 좁혀졌어요. 어떤 거는 지금 뒤집힌 경우도 있고. 예. 그 뒤집혔다라 가는 거 아니 저기 조그만 표차라 가는 것이 결국 김문수 단일 후보일 경우에 단일화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으로 1% 정도가 더 간다는 거죠.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한덕수나.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집착하냐. 그 옆에 사진을 보시죠. 네. 거기 보면 국힘하고 우원식 그래가지고 내각제 개헌 대토론에 참석한 자들이 있습니다. 네. 권성동이 딱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한덕수가 만나고 다니는 그 이낙연, 그 다음에 뭐 김진표,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개헌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게 3월 6일자입니다. 네. 경제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 가장 앞장서서 보이는 사람이 권성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이 왜 저렇게 무리한 짓거리를 할까? 그거는 결국 내각제 김무성도 같이 동조 단식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각제다 이거죠. 내각제 아니면은 이원 집정부제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러면 왜 이럴까? 그 뒤에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그 광화문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국민혁명 주장하는 광화문 세력 요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혁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광훈 혁명으로 맞짱 뜨자. 요게 4월 20일 얘기입니다. 네. 윤 통일 대통령 복귀시키겠다. 여기에 한겨레는 뭐라냐? 정치인들이 왜 전광훈이 고개 숙이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분석을 했는데 네. 거기 3개의 표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김문수 광장 세력하고 손잡을 필요가 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김문수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그때 이제 그 김재원 지금 저 김문수 캠프의 그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께서 우파 통일천하, 우파 천하 통일했다. 이 발언했다가 또 최고위원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사실은 속내다. 광화문 세력에 의한 기존 기성 정치권, 기득권 세력하고의 싸움, 전투, 이것이 이 김문수 후보에 의해서 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뒤집어엎는 식의 엄청난 정치적 변혁, 요거를 이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다. 그 핵심이 쌍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저 이 표에 지금 저 코로나 윤 어게인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네. 윤 어게인의 그 저기 그 위에 보시죠. 네. 이에 6번째 한덕수가 다급해지자 내각제 개헌을 부인했잖아요. 네. 요거를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가셨어요. 네. 한덕수 당. 거기에 네. 직접 선출 강한 대통령 이게 내각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스카이데일리에서 똑같은 시기에 분석을 한 겁니다. 강한 대통령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덕수 내각제 개헌의 반기든 뒤에 있는 게 보수 세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정대철, 김무성, 손학규, 한덕수 대행 돕고 싶다고 한다. 이 사람은 다 내각제 개헌론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기 이낙연하고 회동을 하면서 개헌과 3년 과도정부 구상. 이게 다 이제 그 속내가 뭐냐. 결국은 내각제에 대한 보수 진영, 자유파의 내각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이 저항과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한덕수가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내각제 맞지 않는다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2020년의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네. 그것에 대해서 대선 승리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걸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부정선거 너만 몰라. 이거 피켓 들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윤 어게인, 즉 윤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핵심은 결국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해서 부정선거한 거 이거를 반드시 규명하고 이걸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 한덕수를 매개로 해가지고서 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얼토당토 않는 단일화는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네. 그걸 왜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하라 마라 합니까?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얘기대로 해서 이거 완전히 썩어 빠진 정치 권력을 뒤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코로나 정치 방역은 심판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6월 3일 대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대로 가면 이긴다고 보시나요, 김성진 교수는? 아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변화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조변석계의 말 그대로 저는 지금 이게 제대로 국민들이 알면 그리고 이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의 진가를 알면은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이긴다. 예. 예. 부정선거 못 막았는데 제도도 안 바뀌었는데 이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사전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사전투표 그거 하면서 강력하게 제한하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선거, 공명선거 추진 뭐 이런 단어로 해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도 0.7%라지만 사실은 표 도둑질 당한 거를 워낙 그렇죠. 표차가 많았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보다는 지금이 조건이 훨씬 더 좋거든요, 사실은. 아, 지금 조건이요? 예. 그 좋다고 보시는군요. 그때 그 저는 확실히 좋다고. 근데 봅니다. 그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열기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열기가 김문수 지지한 열기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국 상황이나 이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윤 어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시 주춤하지만 네. 이거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대한민국 정치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 주요 언론, 메이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서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이 사법 쿠데타에 준하는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네. 반드시 표가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대로 김성기 교수님 분석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희망사항인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살얼음판인데,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지만,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해온 거 보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 뭐 후원금도 냈습니다. 한덕수 측에는 후원금은 안 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부정선거를 막고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도 선거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좌파들은 똘똘 뭉쳤잖아요. 그런데 단일화에 이런 잡음이 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교수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책을 국힘당이 안 내놓고 있잖아요. 쌍권뿐만 아니라 쌍권은 저도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쌍권뿐만 아니라 후보들도요. 제대로 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과거에 몇 번 냈던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후보가 됐을 때 내야 돼요. 지금 완전히 부정선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부정선거 당하는데 아름다운 단일화도 안 되고 어떻게 이겨요. 아름다운 단일화에도 진다니까 부정선거 하면은. 근데 아름다운 단일화도 안 되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지. 지금 다급합니다. 후보들 정신 차리시고요. 부정선거와의 싸움에 전면전으로 나가야 막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희망 고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죠. 누구랑 싸워? 단일화끼리 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좋지만 적하고 싸워야죠.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이재명보다 위의 적이 부정선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고. 근데 그쪽하고는 안 싸우고 우리끼리만 싸우면 답답해서 한 말씀 보탭니다. 걱정이네요.